견우야! 미안해.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1999년 8월 PC통신 나우누리에 견우 74라는 아이디로 연재가 시작된 웹소설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책으로도 발간이 되고 2001년 영화 엽기적인 그녀로 각색이 되어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비오는 날의 수채화의 곽재영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고 차태현, 전지현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아, 웹소설이라니 완전 추억 돋는데요. 그 추억을 담아 대사 자막은 웹소설에서 쓰던 맞춤법이 파괴된 그 이상한 문체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의 숨겨진 연출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저도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준비 시작할까요? 이 영상은 DVD에 포함된 감독과 배우의 코멘터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바로 오늘 그녀와 전 이 자리에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완전 코미디인 줄 알고 영화를 보러 간 관객들이 처음엔 좀 당황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멜로 드라마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2년 후 장면을 따와서 감성적인 프롤로그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 기다립니다. 자, 찍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고모. 이컷은 영화의 후반부에 그녀와 만나기 직전 시퀀스를 앞으로 가져와서 영화의 엔딩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모, 여권 사진 찍고 있는데 전화하면 어떡해요? 아유, 이놈의 자식아, 이놈아. 사진관 같지만 세트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하나, 둘. 부모님은 제가 딸이길 원해서 저를 어려서부터 딸처럼 키우셨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아이는 차태현 배우를 닮은 아이를 따로 섭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아이는 너무 안 닮았네요. 이곳은 신촌에 있던 쫄병 부대찌개 집입니다. 군대를 갓 제대했다는 의미로 군대 느낌의 인테리어인 곳을 섭외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니? 네 엄마다 이놈 새끼야! 아, 엄마. 너 고문에 간다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오면 여자 소개시켜준다는데. 야, 아유, 고모가 소개시켜준 여자가 뻔하지 뭐. 됐다 그러세요. 이 대사 역시 후반부의 고모와의 연관성을 주기 위한 복선입니다. 차태현 배우는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이 반전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이분은 차태현 배우의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컷은 실제로 전철이 들어올 때 이렇게 찍었습니다. 배우와 감독 모두가 긴장을 바짝 하고 촬영을 했는데 감독은 개봉 후 영화에서 이 컷을 볼 때마다 아찔함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녀는 제 이상형이지만 전 싫습니다. 왜냐고요? 오, 저는 술에 취한 여자는 딱 질색입니다. 이 전철은 사실 창 밖에 크로마판을 설치하고 CG로 심었습니다. 전철의 손잡이 움직임을 위해 스태프들이 모두 붙어서 흔들며 찍었다고 하네요. 스테디캠이어서 카메라도 흔들리고 전철도 흔들려서 창밖의 풍경을 트래킹으로 따라가느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야! 너 얼른 안 일어나? 가! 감독은 이 컷을 찍는 순간 전지현 배우가 너무 잘해서 이 영화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야, 분홍색 옷 입지 마. 이 노인은 사실 영화의 후반부에도 나오는 시간여행자, 미래의 견우입니다. 이 미래의 견우가 그녀와 처음 만나는 순간을 보려고 과거로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진짜 볼 때마다 웃기네. 이것은 감독이 직접 위에서 부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견우가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녀가 견우에겐 분홍색 옷을 허락했다는 감독의 설정입니다. 가발을 털어서 다시 씌우는 건 차태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감독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상 못한 이 연기에 빵 터져서 이 컷을 오케이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부평역입니다. 이 씬을 찍을 때 역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연출부가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밖에 양 옆에 사람을 다 통제하고 있는 와중에 이분은 실제로 취해서 여길 꼭 지나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냥 이렇게 모시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본인이 한 연출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차태현 배우는 이 씬을 3월 추울 때 찍어서 추울까봐 걱정이었는데 막상 업고 연기를 하느라 추운 줄도 몰랐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이 컷은 실제로 다리가 풀린 것입니다. 아이고, 샤시가 떡이 됐네. 이 사진 속의 5 쌍둥이 중 한 명인 여관 주인 역의 김희루 배우입니다. 아, 왜 자꾸 따라 읽어요? 0162853. 이 번호는 당시 김희루 배우의 실제 전화번호입니다. 잠든 그녀를 보며 반해버리는 견우. 전지현쯤 돼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 목걸이 컷은 극장판에는 없던 장면인데 DVD판에만 추가된 장면입니다. 차태현 배우는 이 장면을 위해 실제로 다 벗었습니다. 사실 콘티에는 허리까지 보이는 컷이었는데 찍으면서 엉덩이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차태현 배우는 이 컷을 찍을 당시 감기에 걸린 상태여서 촬영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했다고 하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아저씨. 이 장면도 극장판에는 없던 장면입니다. 이분은 조명 감독입니다. 이 씬을 찍을 때 김희루 배우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찍고 다음 씬에 5 쌍둥이 중 하나인 자해공갈단 형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깍두기 하나씩 먹으라 그랬지? 견우가 나가고 싸대기를 때리는 이 컷도 극장판에선 삭제가 됐습니다. 5 쌍둥이여서 5대를 때리는 건가? 이 소리는 후시 없이 진짜 맞는 소리입니다. 예. 아침에 나오면서 혹시 그녀를 다시 만날까 은근히 기대를 하는 견우. 이 컷도 DVD판에만 있습니다. 이 컷은 촬영 전엔 이렇게 힘들지 몰랐는데 때리는 사람 맞는 사람 둘 다 지칠 때까지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차태현 배우는 실제로 멍이 들었다고 하네요. 견우가 담을 넘어올 때 자세히 들어보면 바지 찢어지는 소리를 후시로 입혔습니다. 관객 대부분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감독만 아는 디테일입니다. 공과대에 다니고 공부요? 머리는 좋은데 안 합니다. 견우가 다니는 학교가 연세대인데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애가 어떻게 연세대를 들어갔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교복은 준비를 못했는데 구경하던 학생의 옷을 빌려서 입혔다고 하네요. 이걸만 점수라고 맡아왔냐?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막 금방 때려잡아, 임마. 때려잡는 거 아니라 막 따라잡는 거야. 야, 너 누구야 이 자식아? 너 나 여관에 내보내놓고 빨개 벗고 뭐했어? 너 나와. 부평역 앞으로 지금 당장 나와. 아니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유치장에 갔다 오고 청소기로 몇 가지 맞았는데. 너냐? 따라와. 뭐 먹을래? 체리 주빌레지. 마고탱고 먹을까? 슈팅스타 먹을까? 이 대사는 베라에서 협찬을 받아 현장에서 대사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장면을 찍을 때 베라 광고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아가씨가 술에 취해서요. 이 씬은 전지현 배우를 먼저 찍으면서 녹음을 하고 차태현 배우는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며 대사를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 역시 녹음된 소리를 들으며 카메라의 동선을 맞춘 것입니다. 어느새 텅 빈 베라. 이 씬은 원래 그녀가 주변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소리를 쳐서 아이들이 다 나간 것인데 그 컷을 삭제했습니다. 감독은 그녀가 이곳에 자주 등장을 해서 아이들이 이미 그녀에 대해 다 알고 있고 휘말리기 싫어서 스스로 나갔다는 설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제보다 밝고 예뻐 보이시네요. 정말 예뻐 보이기 위해 전지현 배우만을 위해 특별 조명을 쳤습니다.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닌데요. 그럼 너 나 꼬시는 거니? 이 컷은 냉장고 소리 때문에 동시를 못 따고 후시로 녹음한 것입니다. 난 너하고 사귈 생각 없어. 너하고 난 그 어떤 운명적인 느낌이 없잖아? 술이 전라 센 여잔가 봅니다. 참이슬하고요. 김치찌개 주세요. 골뱅이 먹어. 원조 교제를 하는 이분은 영화 제작자이자 배우인 이정학 님이고 이분은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이신 배장수 님입니다. 감독이 자꾸 연기를 시켜달라는 본인의 딸을 원조 교제 학생으로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따님 분이 거절했다고 하네요. 차태현 배우가 전지현 배우의 팔 사이로 나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찍힌 컷입니다. 아저씨 딸도 없어요? 야, 나 딸 없어. 이거 하나 놔주라. 어? 술 한잔 하시고
바쁘세요. 이 대사는 시나리오에 없던 애드리브입니다. 이 영화에서 차태원 배우는 기억이 다 나지 않을 정도로 애드리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둘을 힐끗 보고 나가는 이 두 사람도 원조교제 하려다가 찔려서 나가는 것이라는 감독의 설정입니다. 아, 겁나 귀여워. 이 컷은 이지라이더의 잭 니콜슨이 술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며 참고하라고 했던 것을 전지현 배우가 재해석한 연기입니다. 이 손수건은 과거의 남자와 연결이 되는 매개체입니다. 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저 뒤에 포커스 아웃된 채 이 둘을 보고 있는 분은 제작부 스텝입니다. 아니 샥씨가 또 떡이 됐네. 혹시 술 깨는 약 없어요? 없어. 남의 방을 엿듣는 취미가 있는 사장님. 어디 갔다 왔어 자기? 이 씬도 극장판에는 없던 장면입니다. 감독은 전지현 배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오는 토사물은 요구르트입니다. 사실 이 씬에는 다른 방에서의 상황도 만들고 찍었는데 다 삭제됐습니다. 다른 방에서 그녀의 토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 오바이트를 한다는 설정입니다. 그중 이 장면은 논란의 영화 거짓말을 패러디한 컷이라고 합니다. 이 억수장 건물은 CG로 한층 더 높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티가 조금 나긴 하네요. 아니, 꽐라가 돼서 이미 잠든 사람에게 약을 먹이면 뭐하냐고. 이건 영화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그녀에게 정을 느끼는 견우. 감독은 콘티 회의 때 촬영 감독과 전면 감독에게 이 씬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말을 했더니 알아서 필터 끼고 조명을 해서 이런 따뜻한 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던 자리는 야한 사진이 있었는데 견우가 민망하니까 떼어냈다는 감독의 설정입니다. 물 좀 줘. 이 컷은 감독님 안에 되는 분을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그렇게 시킨다고 하시네요. 그럼 너도 말 알아. 그녀와 전 참 묘한 인연입니다. 만난 지 2박 3일 만에 2박을 여관에 오고 지금이 3일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형철. 네. 전미영. 네. 강만규. 예. 견우. 결석이고. 아니요. 결혼 왔는데. 이 교수님은 충북대 철학과 명예 교수셨던 고 유초화 교수입니다. 이날 강의를 부탁드렸더니 노자에 관한 강의를 실제로 하셨다고 하네요. 이 교실은 인천의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견우가 누구지? 출석 인정해 줄 테니까 이제 나가봐. 이 복도는 청주대학교입니다. 교수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저기 나 수술하러 가는데 네가 아빠라 그랬어. 원작 소설에는 대수술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영화에서는 그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이 컷은 원래 계획이 없던 컷이었는데 서울랜드의 협찬을 받으면서 요 지구본이 잘 보이게 찍었습니다. 차태원 배우는 이 무서운 스카이X를 2번 탔습니다. 한 번 더. 중간부터 처음 거 아까 쓰고. 됐어요? 오케이야? 이곳은 양수리입니다. 그녀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서 영화 줄거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화 시나리오 데몰리션 터미네이터. 전지현 배우는 미리 와이어 액션 연습을 많이 해두고 미술팀과 특효팀이 미리 다 세팅을 해둔 후 카메라 4대로 거의 NG 없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틀을 밤새워 찍었다고 하네요. 이 컷은 실제로 카메라를 이렇게 흔들며 찍었습니다. 야,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멜로 영화를 좋아하게 돼 있어. 슬픈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소나기 때문이라고. 그게 뭐가 슬프냐? 추억이 담긴 옷을 입혀서 묻어달라는데 너 그게 안 슬프니? 바꿔야 돼. 어떻게? 마지막 대사는 차태현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컷은 원래 없고 물속에 들어가 건너는 씬이었는데 감독이 들어가 보니 가슴까지 찰 정도로 깊어서 씬을 수정했습니다. 지가 죽어도 저를 업어줬던 그 사나이를 같이 묻어달라고. 이 삽의 머리는 곰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맞아보실래요? 이 무덤도 이 자리에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여긴 미사리에 있는 조정 경기장이네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그녀. 하지만 그녀는 도라이입니다. 얼마나 깊을까? 너 한번 들어가 봐. 나 여기 얼마나 깊은지 보고 싶어. 물속은 잠실에 있는 스킨스쿠버 풀장입니다. 더 리얼하게.
수영 너무 잘하는 사람 같아. 너 애인 생겼다며? 이뻐? 키스해봤냐? 키스? 자세히 들어보면 탈영병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뉴스에 나온 탈영병이 등장을 합니다. 저 아가씨가 오늘부터 내 애인이다. 알았냐? 이 씬은 신촌에서 찍으려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찍고 동성동으로 갔더니 역시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강남으로 넘어와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찍었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내에 조명을 맞추면서 창 밖에까지 이렇게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서 찍은 컷입니다. You called wrong number or the dial is not in service. Please call again. 머리로 전화를 끊는 것은 전지현 배우의 설정입니다. 마시고 죽자! 극장 개봉판에는 이 둘이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DVD에는 1시간 전 상황이 추가가 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친구들 만난다고? 야, 나도 끼면 안 돼? 왜 안 돼? 야, 나도 네 친구들 보고 싶단 말이야. 야! 죽었어. 이 컷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만 찍어 이제. 이 둘은 같은 전철에 타고 있었고 할머니! 짐 놓고 내리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 같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야 차비 내야지! 정확한 위치로 던져서 한 번에 오케이가 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씬 역시 창밖은 블루 스크린에 합성한 컷입니다. 차태현 배우의 블루톤의 의상과 색이 겹쳐서 키를 빼기가 힘들었다고 하네요. 이 컷은 몰래카메라 같은 뷰로 찍었습니다. 주머니를 털면서 동전은 다시 넣어주는 인간적인 털이범. 결국 1호선의 끝인 인천역까지 오게 된 견우입니다. 나 여기 인천역이야. 30분 안에 데리러 와.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해보는 견우. 하지만 일어나 보니 등에 붙은 껌은 콘티를 그릴 때 장난으로 그려봤는데 연출부에서 콘티대로 똑같이 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다친 곳이 많이 늘어난 자해 공갈단들. 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그런데 낯이 익은 분들이 좀 있네요. 잘 잤어? 똑바로 해! 뭘 그냥? 똑바로 해! 엄마는 외박을 하면 무조건 들고 있던 것으로 팹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감독은 견우의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어머니가 성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설정을 하고 들고 있는 도구를 정했습니다. 은연중에 이 불만을 견우에게 푸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자료 좀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 씬도 DVD에만 있는 컷입니다. 아니 저를 못 믿으세요? 아니야 믿어. 그런데 겨우 보는 게 수영복 사진이라니 굉장히 순진한 견우입니다. 이 메일의 디자인은 당시 라이코스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글씨가 타이핑되는 기능은 원래 없었는데 이 영화 이후로 이런 메일 기능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 추억의 라이코스. 뭘 보세요? 그녀의 생일. 이 컷은 옆에 있는 잡지 모델과 똑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손잡. 아니 그런데 탈영병이 왜 서울랜드에 있는 거지? 탈영병역은 오디션을 통해서 서동원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나 군대 간사 얘기르던 그 개X까지 똥개하고 눈이 맞아서 가출해버렸다는 거야. 요크셔테리한테 감독은 오디션 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사를 정말 진지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이 가면들은 처음 기획할 때 다 제작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싹 다 대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가씨 내가 땀 먹어도 돼? 따먹어? 아니, 내가 무슨 과일이에요? 사가세요! 이때는 K1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실제 발사가 되지 않는 총이어서 나중에 발사가 되는 총으로 슬쩍 바꿔서 찍었습니다. 당연히 오게티로 남게 됐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진지해진 그녀. 아픈 건 생각보다 빨리 잊혀져요. 금방 잊게 될 거예요. 아가씨 나가. 혼자 가기 두려웠는데 같이 가게 돼서 반갑다. 이 수십 명의 군인들은 스턴트 스쿨의 액션 배우들입니다. 하이바 밖으로 나오는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제 견우인데? 탈영병 아저씨! 아니 오빠! 자칫하면 심파가 될 것 같아서 무전병의 목소리를 사이사이에 넣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더 알려면
우리 모두 더 살아봐야 된다고요. 오빠란 말 처음 들어봤어. 에라 모르겠다. 씨. 고마워. 오늘이 내 생일이야. 사랑이 뭔지 배울 때까지 살아있을게. 너 혼자 잘 살아봐. 전 그녀의 생일날 또 돛댔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사람병을 잡아가면서 군가를 부르는 군인들? 이 군가는 4명이서 녹음을 여러 번 해서 40명이 부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잠깐만. 이곳은 부산 달맞이 고개에 있던 나팔꽃 레스토랑입니다. 작년까지는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왔었는데 이 장면에 원래 콜라잔이 있었는데 CG팀에서 지웠다고 합니다. 감독이 과거의 남자가 콜라를 먹었다는 설정이라고 다시 넣으라고 했는데 개봉 일정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시 못 넣었다고 하네요. 콜라요. 죽을래? 커피 마셔. 저는 압니다. 그녀가 행동은 그렇게 해도 마음속엔 슬픔이 가득하다는 걸. 재밌겠지. 그녀의 시나리오 비천 무리매가. 또야? 이번엔 무협 영화입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제작진 분들입니다. 이 날아가는 종이는 CG로 만든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칼을 든 손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다음 컷에 팔을 올리고 있다는 소소한 오케티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고전 서부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웨스트에서 결투 후에 총을 총집에 넣지 못하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왜 맨날 주인공이 미래인이야? 과학이 더 발달할 테니까 타임머신이 만들어지겠지? 감독은 타임머신에 관심이 많고 시간여행자라는 설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대화는 미래의 견우가 과거로 왔다는 설정과 연결시켜 연출했습니다. 미래인 만나면 너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 넌 이거 신신에 갖다 줘. 안녕하세요. 이 남자분은 이 영화의 제작실장이고 이 여자분은 기획실장입니다. 신시내에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야! 원작 소설에는 동전으로 금을 긋는 내용이었는데 동전으로 아무리 그어봐도 보이지가 않고 좀 이상해서 립스틱으로 그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녀가 집에 갈 때 전 부평역까지 데려다 줍니다. 남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죠. 그동안에도 우린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야,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난 여자니까 따기로 하네. 이 씬은 실제 분당선의 지하철 안에서 촬영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후시 녹음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녹음으로는 도저히 이런 분위기를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시끄럽지만 현장음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봤지? 너 아까 지나간 사람이 왼발로 밟은 거 봤지? 살짝 웃는 게 보이는 전지현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왜 전철에서 이렇게 각 잡고 걷고 있는 걸까요? 뭐 암튼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너 하늘이 왜 파란 줄 알아? 나를 위해서야. 내가 하늘은 파랗길 원하니까 파란 거야. 알겠어? 이나중 탁구부의 마에노라는 자기 중심적 캐릭터를 오마주해서 만든 대사입니다. 이 대화도 DVD판에만 추가된 시퀀스입니다.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뭔 줄 알아? 야,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너를 위해서 태어날 수가 있냐? 예수님 탄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먼저 왔다. 몰라? 알지. 똑바로 대, 이씨. 와, 정말 살벌하게 때리는 그녀. 감독은 이 컷에 코피가 흐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피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 설정은 포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러고 전철 안을 다녔더니 이날 실제로 2,000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뭐야? 어디 잡고 보는 거야? 스쿼시를 하는데 왜 견우는 자꾸 공을 얼굴로 치는 걸까요? 이 공의 움직임은 다 CG로 만든 것입니다. 넌 얼굴이 라켓이니? 이 씬은 원래 아, 시험 보는 날에 노팬티다? 이 씬 이후에 나오는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오늘 시험을 보는 날이면 좋겠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 씬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 대사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조심해요. 치마가 짧아요. 여잔 치마 짧고 머린 길어야 이곳은 부산의 양정모 기념체육관 검도장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저는 지고는 못 사는 성미입니다. 전 이길 때까지 집니다.
검도복을 입은 그녀는 대역입니다. 이곳은 연세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다? 이 씬에는 원래 샘 쿡의 원더풀 월드라는 음악을 깔고 싶었는데 판권 문제도 있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더 템테이션에 마이걸을 깔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신발 바꿔 신자. 아유 어떻게 그래? 이 컷은 이 뷰에서 저 멀리 갈 때까지 원컷으로 찍기 위해 스테디캠 감독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화면이 편해서 티가 나진 않지만 정말 어려운 촬영이라고 하네요. 넌 여자 몰라. 아 알았어 바꿔 신으면 되잖아. 바꿔 신어. 정말? 당시 이 장면을 보고 따라하는 연인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던데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근데 나 오늘 시험 봤다? 나 잡아봐! 야, 넌 안 자면 죽어? 이 컷은 운동장에 금을 그어놓고 뺑뺑 돌고 카메라는 가운데서 360도로 돌면 찍었습니다. 이 컷 이후에 차태현 배우가 이런 애드립을 했는데 영화에선 편집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옷 하나로 비를 피하는 로맨틱한 커플. 잠시 동안이지만 전 그녀의 뜨거운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야. 야 어차피 젖었는데 뭐 그냥 갈게. 이 컷을 자세히 들어보면 옷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후시로 더 입혔습니다. 얼떨결에 그녀의 집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게 된 견우. 자넨 우리 애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직 다음부터 밤늦게 다니지 마라. 술이 많이 약하신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키워놓은가 뭔가 그냥 만나지 말라고 했지. 그럼 멍청하고 미래에서 오는 애를 만나서 어쩌자는 거야? 엄마가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 나 견우야, 나야. 이 씬의 대사도 전지현 배우가 녹음해놓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넌 여자가 어떨 때 제일 이쁘니? 피아노 치고 있는 여자가 제일 이쁘더라. 라라라라라. 캐논. 그래 그거. 나 장미꽃 한 송이만 주면 돼. 수업 시간에 강의실로 갖고 와. 야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녀한테 매맞아 죽기는 싫습니다. 어딜 가? 이리 와봐. 저 짜장면 배달 왔는데. 내가 시켰어. 이리 내려놔. 이 학교 수위 아저씨는 원래 김희루 배우가 맡아서 다섯 쌍둥이 독수리 5형제를 완성했었어야 하는데 마침 이 촬영날 김희루 배우가 스케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이 맡게 됐습니다. 이곳은 아주대학교입니다. 이 피아노는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신문지를 넣어두고 찍었습니다. 음악은 당연히 후시로 입힌 것입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키스까지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정선이 아닌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수정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 불이 꺼지고 완전히 까맣게 되길 원했는데 현장에 조명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관중석이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돌 때 얼굴 클로즈업으로 디졸브를 하면서 편집으로 관중석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의 화장실입니다. 우린 오랜만에 아름다운 학창시절로 돌아갑니다. 이 씬의 대화는 대본이 있긴 하지만 다 무시하고 두 배우의 애드립으로 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야 넌 너무 화끈하다. 겁잘. 야 옷이 너무 타이트해. 나이트에서 교복을 입고 화려한 춤 사이를 선보이는 그녀. 이 씬은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쳐서 오케이가 나왔는데 마침 카메라가 돌지 않아서 다시 3번이나 더 찍었다고 합니다. 두 배우가 입에 거품을 물 때까지 춤을 췄다고 하네요. 뭐야? 카메라가 안 들어갔대. 자 우리 무서운 10대. 자 콘돔으로 AJ 라. 이 씬은 실제로 비가 오는 날 찍었습니다. 얼굴 위로 지나가는 조명은 기사들이 비를 쫄딱 맞으면서 비춘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은 이제 치유된 걸까요? 저 아저씨 천천히 좀 가주세요. 그녀의 아버지가 술이 약해서 소주에 물을 탔다는 설정입니다. 원래 술에다 물을 섞는 장면을 찍었는데 삭제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인가? 아직 못 써봤습니다.
연기 회의를 할 때 한진희 배우가 웃기는 게 좋겠냐, 진지하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서 감독은 진지하게 하는 것이 더 웃기니까 그냥 진지하게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라 영계? 삼계탕 집 같은데요. 우리 딸 그만 만나게. 우린 그렇게 헤어진 게 분명합니다. 이제 난 자유다. 그렇게 자유가 된 견우는 다른 여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나 오늘 남자 만난단 말이야. 나도 여자 만난단 말이야. 그렇게 그녀를 무시하고 새로운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결국 그녀를 찾아갑니다. 지 남자 만나는 자리에 왜 부른 걸까요? 너 정말 다른 여자하고 있었어? 남자랑 있었어. 커피요? 콜라 마셔도 돼.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아주 좋은 친구 같아요. 아니 본인을 만나는 자리에 남자를 불렀는데 이 남자는 뭐가 또 이렇게 쿨해? 원래 나 좀 봐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하고 말없이 데려가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곳은 시네플러스의 테라스입니다. 이 씬도 너무 시끄러워서 동시 녹음한 오디오를 쓰기 힘들었지만 감정선 때문에 그냥 사용했습니다. 차태현 배우의 등에 튀어나온 것은 마이크 선자국입니다. 이건 쉽게 지울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지우진 않았네요. 건우 씨는요? 먼저 갔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적어도 10가지 알려줬어요. 첫 번째. 그 유명한 연애 10계명 씬.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걸 좋아해요. 감독이 이 유명한 음악의 반주만 들었을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영석 작곡가가 본인의 목소리로 가녹음해서 보내준 것도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승훈 님이 부른 버전을 듣고 나서야 정말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포장마차에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술을 드시는 분이 바로 이 영화의 감독님이십니다. 술을 따르려다가 술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마시는 것이 바로 연기의 디테일. 그녀가 이렇게 간절히 견우를 찾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되고 하지만 이대로 견우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녀입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견우야! 5쌍둥이 독수리 오형제 중 한 명인 역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에도 여관에서 봤던 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누가 껴안을 했어? 바보야. 피했어야지. 전 그녀의 심정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대문과 담쟁이 덩쿨을 통째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키스를 하나요? 이놈의 타이밍. 그녀는 제게 편지를 써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단어들을 고르고 골랐습니다. 우리 사이가 좀 더 분명했으면 하는 편지에 그런 내 심정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산 물금의 오봉산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까지 들릴까? 지금 나보고 저기까지 가보라고? 응. 아니 그게 말이 돼. 금방 갔네요. 차태현 배우가 실제로 저 산까지 다시 올라간 건 아니고 이 자리에 차태현 배우만 남기고 촬영팀이 건너가서 여길 찍은 컷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 있는 이 장면에선 차태현 배우가 옆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너 거기 있었니? 내가 걸린 거 아니야? 진짜?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수많은 패러디를 낳았던 그 유명한 장면. 카메라 감독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감독은 이 영화 촬영 전 전국의 기차를 다 타보고 다녔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우연히 눈에 띈 나무를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이곳을 다시 찾아와서 찍었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 달랑 있고 너무 황량해서 이 바닥에 잔디는 다 심었는데 촬영 이후에도 이 잔디가 또 잘 살아있었다고 하네요. 2011년에 정선군에서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공원 이름이 정선 타임캡슐 공원이고 이 나무의 이름은 엽기소나무입니다. 이곳까지 가는 길은 엽기소나무 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진짜 타임캡슐을 유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헤어지잔 말을 그렇게 대신했고 전 마음속으로 2년이란 긴 시간이 아니라고 되뇌이고 되뇌어봤습니다. 이 돌들은 근처 냇가에서 맨질맨질한 돌을 다 주워온 것입니다. 너 먼저 가.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이 기차역은 정선에서 기차를 빌릴 수가 없어서 일영역을 헌팅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차를 빌려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기차에 다시 올라타는 그녀. 하지만 이렇게 엇갈리고 맙니다. 견우야! 이 뒤에 보이는 차는 조명차가 찍힌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시나리오 초고에는 연장전이란 구다리는 따로 없었는데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 만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을 인터넷에 올리는 견우. 전 2년 동안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가는 견우입니다. 이 컷은 무릎을 꿇고 이동차를 타고 찍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결국 제가 이루게 된 겁니다. 2년 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은 견우. 그녀는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무덤이나 석탑 속에서 종종 두꺼비가 나타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컷은 이런 불가사의한 일에 비하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우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와 겨울잠을 자듯 땅에 묻혀있다가 깨어난다는 두꺼비의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 몸 많이 약했었거든. 그녀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 역은 눈치채셨겠지만 역시 차태현 배우가 맡았습니다. 1인칭 시점을 찍을 만한 액션캠이 없던 시절, 이 컷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 찍었습니다. 널 만난 순간 난 생각했어. 그 사람이 널 소개해준 게 아닐까 하고. 근데 널 만날수록 네가 좋아지는 만큼 죽은 그 사람한테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전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그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카메라가 팬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은 CG로 만든 컷입니다. 이 컷에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견우가 이만큼 늙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감독은 의도한 대로 됐다고 만족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분장할 때 차태현 배우와 함께 입술이 두꺼워 보이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뻐서 천사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 이 나무에 비밀이 있거든. 저도 이 나무 아래에 비밀이 있어요. 3년 전에 남자친구하고 이 나무 아래에 편지를 묻어놨었거든요. 1년이나 늦었네. 2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바보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만날 운명이라면 어디선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운명이란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주는 거야. 이 명대사는 감독이 순수 창작한 대사라고 합니다. 영화의 엔딩에 견우가 똑같은 대사를 하는데 너무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란 노력한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달이랍니다. 이 노인이 미래의 견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나 사실은 저 밑에 묻어놓은 편지들을 보았어. 작년에 여기에 있던 나무는 벼락을 맞았어. 두 쪽이 나서 죽었지. 근데 그걸 가슴 아파하던 젊은이가 있었어. 전에 있던 나무하고 똑같이 생긴 이 나무를 여기에다 옮겨와 심었지. 감독은 관객들이 미래의 견우가 과거로 왔다는 설정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원했다고 합니다. 강조는 하지 않고 그냥 UFO 같은 게 날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었겠네요. 이제야 과거의 남자에게서 벗어나 목걸이를 버리는 그녀. 3년 전 견우의 전화번호에서 나오는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를 듣고 과거에 견우가 했던 Please call again. 이 장면의 목소리가 생각나서 웃는다는 설정입니다. 이 씬은 지하철을 일단 한 번 타면 가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찍고 갔다가 또 와서 다시 찍고를 반복하느라 밤 늦게까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이 지치다 못해 그만 찍고 싶어서 마지막 테이크쯤에 이 장면을 왕가위 영화처럼 잘 나왔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네요. 또 이렇게 엇갈리는 그녀와 견우. 창밖에 견우가 뛰어가는 컷은 콘티엔 없었는데
차태현 배우가 아이디어를 내서 현장에서 뛰는 컷으로 바꿨습니다.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견우의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아서 더 좋았다고 하네요. 그 사람 잊으려고요. 정말인 것 같은데? 우리 하늘나라에서 섭섭해하겠어? 더 좋아할 거예요. 고모, 여권 사진 찍고 있는데 전화하면 아유, 어떡해요? 이놈의 자식아.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눈에 눈물이 고여가는 게 보이는 이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못 믿겠지만 나 미래인 만난 것 같아. 바로 너의 미래. 이 슬프고 감동적인 엔딩 때문에 환기를 시키고 싶어서 과거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며 라스트를 장식했습니다. 둘이 다시 만나서 또 교복을 입고 나이트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관객도 많았는데 감독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자, 2000년대 초반 S세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저도 당시엔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전라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20년 전 영화인데 이 주인공 둘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타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